이렇게 제가 경험을 말씀드렸고 그 안에서 제가 중요한 팁을 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3년 만에 순자산을 5배 이상 늘릴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제 돈 자랑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쁜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3년 전에 저처럼 정말 평범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3 년이란 시간 뒤에 나의 자산을 많이 불릴 수 있었던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정말 직장밖에 몰랐던 평범한 워킹맘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집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가난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시골에서 살다가 제가 이렇게 도시로 오게 되면서 방 한 칸짜리 월세방에서 저희 5 식구와 사촌 언니까지 해서 6 명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엄마께서는 정말 낡은 5 층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집에서도 정말 10 년이란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때 엄마의 모습을 봤을 때는 어떻게든지 그 가난이란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항상 노력을 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엄마는 새 아파트에 분양을 받아서 저희는 같이 이사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과 어릴 때 제 기억들로 인해서 저는 제가 결혼을 하면 무조건 제 집 하나는 제대로 마련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장 생활을 24살 때부터 했지만 그렇게 돈을 모아도 겨우겨우 제가 결혼할 비용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신랑은 신혼생활을 공장지대가 있는 정말 낡은 아파트에서 전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가장 싫었던 점은 너무 오래된 아파트였기 때문에 퇴근을 하고 가면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장지대와 맞붙어 있는 곳이어서 항상 밤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제가 거기서 나오게 된 계기는 제가 첫째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어서부터입니다. 정말 제 아이는 그런 환경에서 키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그렇게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로 전세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예전에 사는 곳보다는 훨씬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전세였지만 만족을 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좀 비워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계속 그곳에 전세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집을 비워 달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집을 살 돈도 없었고 '다시 전세를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정엄마께서 저에게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전세를 살 거냐."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이도 있는데 집 한 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도 저는 정말 대출이라는 게 정말 무서웠거든요. 당장 수중에 돈도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제 집을 산다는 건 생각도 이제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엄마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저는 집을 사겠다는 결심을 하고 대출을 받아서 첫 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저는 대출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매달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그때 이제 이자가 거의 4%가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매달 거의 150만 원 정도의 돈을 꼬박꼬박 갚았습니다. 둘이서 돈을 벌었지만 매달 150만 원 정도의 지출이 나가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갚아가면서도 저는 절대로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서 거의 7 년이라는 시간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더 이상 대출을 받기 싫어서 이사를 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훨씬 빨리 그런 자본주의에 눈을 떴던 이제 친구들이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거나 새 아파트를 사서 자산을 키워나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대출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의
친구들의 모습을 외면을 하고 계속 그 집에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정말 저에게 이제 자극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친구들은 그렇게 자산을 몇 억씩 굴려가는데 저한테는 그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 하나가 이제 평생 모은 자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크게 결심을 했던 것이 그 집을 팔아서 그것을 종잣돈으로 해서 제가 투자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세를 살면서 많이 그런 서름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전세나 월세로 가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집을 파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집을 팔고 월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월세로 살고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좋은 곳에 있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게 정말 저의 제대로 된 투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가 현재 저의 자산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아파트가 이렇게 잘 상승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저는 제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되게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을 대상으로 임장을 다니면서 이제 저평가가 된 그런 지역들을 찾았고 그런 곳에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분양권으로 시작을 했고 미분양 분양권도 이제 매수를 하고 신축 아파트도 매수를 했습니다. 저의 가장 큰 투자의 이제 원칙 중에 하나는 무조건 새 것을 산다는 건데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예전에 제가 구축 아파트를 샀던 적이 있었는데 입지가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의 흐름이 정말 더디게 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느끼고 나서는 저는 항상 분양권이나 새 아파트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매주 저희 가족들과 함께 전국으로 임장을 다니고 제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물건이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를 실행을 했습니다. 정말 제 남편이 저에게 부동산에 미쳤다고 말을 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투자 공부를 할 시간을 내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새벽 4 시에 기상을 해서 그때부터 7 시까지는 무조건 투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항상 가족들과 함께 전국으로 그렇게 임장을 다녔습니다. 제 목표는 전국을 최소 2 바퀴는 도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이 날 때마다 그렇게 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투자금이 다 떨어졌는데도 꼭 임장을 다니셔야 하냐고 묻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미리 임장을 다니고 그 지역을 제대로 파악을 해 놓아야지 나중에 저에게 돈이 생기고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걸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저평가된 지역의 새 아파트들을 공략을 해서 투자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큰 상승장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제 자산들을 보니까 벌써 3년 전에 비해서 제 순자산이 5배 이상 이제 상승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목표로 했던 그 목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상승을 한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일을 하지 않거나 경제적 자유를 이룬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제 자산이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제 마음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경험을 말씀드렸고 그 안에서 제가 중요한 팁을 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첫 번째로 절대 남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이사를 하려고 할 때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정적 이야기 때문에 제가 실행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할 때는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남편하고만 상의를 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도하는 대로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투자를 할 때는 상당히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줄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영상이나 책들을 보면서 제 마음을 계속 달랬었습니다. 특히나 저도 직장 생활을 계속 했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이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할 때 항상 유튜브 영상을 귀에 이어폰을 꽂고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영상을 들을 때는 항상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2 배속으로 이렇게 영상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2 배속으로 하면 정말 중요한 영상들을 짧은 시간에 많이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방법을 배웠던 것은 책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이라는 이노우에 히로유키 님의 책인데요. 이 책에 그 방법이 나옵니다. 여기 한 챕터 중에 보면 일상생활에서 시간 효율을 최대화하는 방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텔레비전은 거의 보지 않지만 자기 계발 학습 교재의 DVD는 배속을 높여서 봅니다. 의사인 제가 바쁜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많은 도움을 실현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는 의사인 제가 바쁜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많은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는 가속 학습을 도입한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런 습관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해내면서도 상당히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이유일 겁니다. 이 책을 읽고 저도 항상 유튜브 영상을 2 배속으로 해서 이제 듣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빠른 배속으로 듣게 되면 그 말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듣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이렇게 2 배속으로 해도 정말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저는 이렇게 2 배속으로 영상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라는 정말 평범했던 초보 투자자가 3년 만에 순자산을 5배 이상 늘린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에게 가장 큰 동력을 줬던 것은 절실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돈에 대한 절실함이 저를 항상 새벽에 일어나게 했고 틈틈이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나 공부를 하게 하고 제가 정말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에서도 그 결정을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실행을 할 수 있게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집값이 많이 올라서 거기에 편승을 하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항상 그 기회라는 것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자산을 불리지 못했고 내 집 하나 마련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항상 공부를 하시고 그런 걸 준비를 하신다면 분명히 이렇게 나의 자산을 빠르게 굴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